수업하겠습니다. 예. 자, 지적법 이제 입문서 한번 쭉 보시면 우리가 총 이제 법 이름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고, 자, 통상 자체 지적법 할 거예요. 자, 여기서는 이제 아까 5개의 장으로 돼 있었죠. 예, 책이 총칙, 서론 파트고, 자, 한 번만 읽어볼게요. 토지의 등록 뭐라고요? 토지의 등록 2장이에요. 네, 3장이 지적 공부 이렇게 되어 있고, 4장이 토지의 이동 및 지적 정리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 지적 측량. 그래서 이렇게 여기가 중요한 데인데, 총칙에서는요, 용어. 아까 우리 총칙 파트는 시험에 안 나온다 그랬죠. 안 나오는데 용어를 보는 이유는 이 용어를 아셔야지 이런 데가 다 이해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 용어의 정의는 보시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용어 정의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저 토지대장 그렸던 거, 그 다음에 등기 기록 양식이 있었죠. 그거 한 번만 더 보시면 됩니다. 자, 총칙에서 지적도의 개괄 쭉 넘기십시오. 쭉 넘기시고 어디를 보시냐면 343페이지 343페이지에 박스로 되어 있어 가지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64조 보이세요? 예, 요게 우리 아까 조문에서 3장 지적의 제일 첫 번째 조문이에요. 첫 번째. 그래서 여기 64조가 제일 첫 번째 조문인데, 지적의 첫 번째 조문인데, 자, 왕별을 쳐두시고, 이건 그냥 통으로 외우시는 거예요. 통으로. 자, 한번 읽어보실래요? 예. 네. 책을 읽으시면 돼.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 측량하여 지적 공부에 등록해야 한다. 자, 이게 이제 글을 읽으셨잖아요. 그럼 주어는 뭐예요? 국토부 장관이에요. 국토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그 다음에 읽으시면 돼. 모든 토지에 대하여. 어떤 토지요? 모든 토지에 대하여 무엇별로? 필지별로 무엇을?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네, 좌표를 어떻게 해요? 조사 측량하여. 조사 측량하여. 그 다음에 저 공부에 등록해야 한다. 자, 이게 이 문장이에요. 이게 문장 단데. 자, 그럼 이 문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걸 꼽아라. 그러면은 이게 지적이에요. 이게 뭐라고 한다고요? 지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토지를 적는 거예요. 적는데 어디에다가 적는다고요? 어디에다가 지적 공부. 그럼 아까 공부에다가 적는 거 뭐라고 불렀죠? 등록. 등기부면 등기라고 부르는 거고, 등기부가 아니면 등록. 여기서 뭐 자동차 원부라고 하는 거 있죠? 그 자동차 무슨 원부라고 해요? 등록 원부. 그러니까 등기부는 아니잖아요. 그럼 등기부가 아닌 데다 적는 건 보통 다 뭐라고 한다? 등록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면 어디에다가? 지적 공부에다가 뭐 한다고요? 등록합니다. 그러면 지적이라는 한자의 뜻은 말 그대로 토지를 등록하는 것을 지적이라고 그래요. 무엇을? 토지를 등록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지적. 그런 거예요. 지적. 우리 가족관계를 등록하는 걸 옛날에 뭐라고 그랬죠? 호적. 이해되시죠? 예. 그럼 토지를 등록하는 건 뭐라고 한다? 지적. 그럼 등록을 하는데 장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토지를 등록하는 그 장부를 지적 공부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지적 공부. 그럼 이 문장에서 제일 핵심적인 꼽아라. 그러면 요 세 개예요. 토지를 어디에?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뭐라고 부른다? 지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적. 어떤 사람이 야, 지적이 뭐야? 그러면은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거. 그럼 만점이에요. 지적이라는 게 뭐라고요?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지적. 그런데 여기다 이제 살을 붙인 거죠. 이 조문은 토지를 뭐 하는데 등록을 하는데 누가 하냐고. 국가가 하는 거예요. 국가. 그럼 국가의 주무부처가 국토교통부 장관. 자, 누구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토지를 등록하는 거예요. 이것을 국정주의라고 합니다. 안 써도 돼요. 뭐 국가가 하는 것이니까 누가 한다고요? 국정주의. 국가가 토지를 등록 안 하는 나라도 있을까요? 미국이요. 왜? 미국은 땅덩어리가 너무 크니까 주별로 등록해. 이해되시죠? 그럼 거긴 국정주의가 아닌데 우리는 국가가 통일적으로 하죠. 경기도 하고 전라도 하고 경상도 하고 등록 방식이 다르면 안 되잖아. 그래서 통일적으로 하기 위해서 누가 한다? 국가가 한다. 주무부처는 어디다? 국토교통부 장관. 이걸 국정주의라고 해요. 자, 그럼 이제 주어 누구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토지 등록해요. 어떤 토지를? 모든 토지. 이게 기출문제예요. 기출문제가 별거 아니고요. 이 조문 그대로 두고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은 답이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답이 국토교통부 장관. 이것도 기출문제예요. 우리 무시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기출문제야. 답은 모든이에요. 이게 답이라니까. 어떤 토지요? 모든 토지. 하나도 안 빼고 모든 토지를 등록합니다. 어디에? 지적공부에. 토지를 등록하는 거예요. 근데 토지를 등록하는데 토지의 단위가 뭐죠? 단위. 면적의 단위고 이건 토지. 토지가 몇 개냐를 단위를 쓸 때 필. 그러니까 무엇별로 필지별로 등록하겠죠. 필지별로 내용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토지에 대하여 무엇별로 필지별로 등록하는 거예요. 필지별로 무엇을 등록할까요? 그렇죠. 그 토지에 위치하는 곳, 소재, 그 다음에 지번, 그 다음에 지목. 느낌은 다 오시죠? 지목, 그 다음에 면적, 그 다음에 경계, 좌표. 이것을 등록하는 거예요. 필지마다 무엇을 등록한다? 읽으세요. 소재, 지번, 면적, 경계. 자, 저절로 외워지는 거예요. 저절로. 1년 동안 하시는 거니까.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여기다 등록한다고.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데 그냥 등록할까요? 이게 이 토지가요. 밭인지 논인지는 가봐야 알죠? 이게 그냥 책상에 앉아가지고 저거 답이야, 저거 전혀 그럴 수는 없다. 가서 이게 밭으로 쓰이는지 논으로 쓰이는지 봐야 된다고. 뭐 한다고요? 조사하고요. 면적 이거는 눈대중으로 하는 게 아니라 측량해야 하겠죠. 그래서 뭐해서? 측량해서. 이렇게 해서 등록하는 거라고. 그냥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이게 제일 첫 번째 조문이고 이게 지적이고 우리가 1년 동안 공부하실 게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요 파트 공부하시는 데가 2장입니다. 2장 제목이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책의 2장. 토지의 등록. 보이세요? 토지의 등록. 그래서 아까 제가 맨 앞에 토지의 등록해서 뭐 나온대요? 아까 여기가 토지에 등록해서 지번, 지목, 경계, 면적 이런 거 공부하는 데가 2장이라고. 이해되시죠? 여기 공부하는 거 여기. 그 다음에 요거 공부했어요. 그 다음에 뭐 공부할까요? 순서대로 공부해요. 요거 공부해요. 요거 공부했으니까 요것을 뭐예요? 써야 될 거예요. 어디에다가? 지적 공부. 그러면 3장이 지적 공부 보이시죠? 3장이 지적. 그럼 지적 공부가 여러 종류가 있다고. 토지대장이라는 것도 있고, 임야대장이라는 것도 있고, 지도도 있다고. 지적도, 임야도. 거기다가 등록하는 거라고. 그럼 어떤 지적 공부가 있고,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런 거 공부하시는 데가 요 3장이에요. 3장 제목이 지적 공부. 이렇게 되는 지적 공부. 그래서 아까 우리 토지대장 보셨죠? 그건 나중에는 숙제 내드릴 거예요. 그 그려보는 거. 10번만 그리면 기본적으로 2문제 이상은 맞추는 거예요. 자, 그럼 요거 공부하셨어. 그 다음에는 요거 공부하겠죠. 요거. 등록을 다른 말로 정리라고 그래요. 등록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여러분, 우리 장부를 정리한다 이 말이나 장부에 등록한다 이 말이랑 같은 말이죠. 우리가 경험상. 그래서 장부를 정리한다 이 말이나 장부에
등록한다 이 말이랑 똑같다고요. 그럼 등록 같은 말이 뭐라고요? 정리. 요거 공부하는 데가 4장이에요. 4장 제목이 뭐죠? 토지의 이동 및 지적 정리. 토지의 이동 및 지적 정리. 이거 배우신 적 있으세요? 공부하신 적? 제가 아까요, 토지장 있었잖아요. 제가 아까 막 이렇게 썼죠? 이게 뭐 한 거죠? 여기다가 막 이렇게 썼잖아요. 이렇게. 썼죠. 이게 정리한 거라고. 여기다가 쓰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정리. 그럼 제가 아까 전이었다가 뭐로 바꿨었죠? 대로 바꿨었죠? 그럼 대로 뭐 한 거예요? 정리한 거라고. 대장에다가 쓴 거잖아요. 이것을 뭐라고 한다? 지적 정리. 지적 공부를 정리했다. 그럼 왜 정리한 거죠? 뭐가 바뀌었으니까? 지목이 바뀌었으니까 바뀌었다고 쓴 거잖아요. 그럼 지목 이런 게 바뀌는 거. 지목이라든지 또 면적이 바뀔 수도 있나요? 면적. 그럼 요런 지목, 면적 이런 걸 뭐라고 그러죠? 뭐라고 하냐면 토지의 표시칸 밑에 있잖아요. 그럼 이런 토지 표시가 바뀌면 정리하겠죠. 지목이 바뀌면 정리하고 면적이 바뀌면 정리하겠죠. 그럼 토지 표시가 바뀌는 것을 토지 이동이라고 그래요. 토지의 표시가 바뀌는 것을 뭐라 한다? 좀 낯선 단어죠, 이게. 우리가 이동은 움직이는 게 이동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한자를 보시면 다를 이자예요. 옮길 이자가 아니라 다를 이자라고, 한자가. 그럼 다르게 바뀐다라고 하는 뜻의 이동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 이동이라는 말은 왜 만들었냐면 변동하고 구분하라고 만든 거예요. 우리가 민법 시간에 권리의 변동 그럴 거야. 뭐라고 하는데 권리의 변동. 권리가 바뀔 수 있나요? 권리, 아까 소유자가 바뀔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없었던 전세권이 막 생길 수도 있고 근저당권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건 권리의 변동이라고 불러요. 이름을 뭐라고 하는데 변동. 근데 권리가 바뀌는 게 아니라 요 표시가 바뀌는 것은 이동이라 부르겠다 이 말이라고. 말 되셨나요? 예, 그럼 토지에 이동이 있으면 정리해요. 토지에 이동이 있다 그러면 이제 느낌이 어떠면 토지 표시가 바뀌었다 생각하시면 돼. 토지에 이동이 있다 그럼 뭐가 바뀌었다? 토지에 표시가 바뀌었다 그럼 대장에다가 새로 쓰냐고. 새로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뭐 한다? 정리한다. 그래서 아까 제목이 4장 제목이 뭐예요? 토지의 이동 및 지적. 들리세요? 토지 이동이 있으면 대장에 쓰냐고. 쓴다고 해서 토지 이동 및 지적 정리 이런 거예요. 그럼 토지 이동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다고. 아까 제가 지목 변경 보이셨죠? 그럼 토지 이동할 때 뭐 지목 변경 이런 거 공부하신 거. 분할. 면적 늘어날 수도 있나요? 면적 늘어나는 게 아까 합병, 뭐 분할, 합병, 지목 변경 이런 거 공부하시는 데가 여기 토지의 이동 및 지적 정리라고 하는 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그럼 다음에 여기서 그러면 이제 여기 공부하는 데가 여기가 몇 장? 4장. 여기가 3장. 예, 여기가 2장.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나머지 거 여기 보이세요? 요 측량을 지적 측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측량이 어떤 게 있었나? 기본 측량, 일반 측량, 공공 측량, 지적 측량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까먹었죠? 아까 제가 조문에 우리 법에 측량이 아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그 시험범위 다 나오는 게 아니라 지적 측량만 시험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럼 측량도 여러 가지가 있어. 근데 요것도 측량이냐고 지금. 측량인데 이거 왜 측량하는 거죠? 요거 하려고 측량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려고 지금 측량하는 거잖아요. 건물 지으려고 측량하는 게 아니죠. 뭐 하려고?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려고 지금 측량하는 거잖아요. 이 측량을 지적 측량이라고 부른다고. 측량 중에서 무슨 측량? 지적 측량. 이게 뭐니까요? 지적이니까. 지적이라는 게 뭐다?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지적하려고 하는 측량이니까 이 측량을 뭐라고 부른다? 지적 측량. 그럼 요 지적 측량을 맨 끝에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 책에서 맨 5장 제목이 지적 측량. 되셨죠? 이게 이 전체 내용입니다. 지적법 공부하실 때 무슨 길을 갈지를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시는데 이게 보통 요 장별로 평균적으로 3문제씩 보통 내요.
3, 4, 12, 12문제잖아요. 그런데 올해만 지적측량이 안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근데 평균적으로는 3문제씩 나온다 가지고 공부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 제일 지적법의 제일 첫 번째 조문, 자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읽으실까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등을 조사 측량하여 어디에?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한다. 이건 이제 자동으로 외워지실 거예요. 이거 맨날 하는 거니까. 근데 64조 2항이 뭐냐면, 2항 읽어볼게요.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는, 이거 등록했나요? 이거 지번, 지목, 면적 이런 거 지적공부에다 아까 등록했냐고. 그럼 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는 토지 이동이 있을 때, 그럼 무슨 뜻이에요? 이런 것이 바뀔 때 이 말이죠. 토지 이동이라는 게 뭐라고요? 바뀌는 거예요. 무엇이 바뀌는 거? 토지의 표시가 바뀌는 거. 그럼 토지 이동이 있을 때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요 사람이 결정해요. 누가 결정한다? 지적 소관청. 자, 소관청. 자, 지목 변경 아까 보셨어요? 지목 변경. 듣고 계시죠? 네, 지목 변경. 그러면은 누가 결정한대요? 지목 변경은 요건가요? 토지 이동인가? 뭐가 바뀌었다고? 지목. 그럼 지목은 토지 표시예요. 네, 토지의 표시가 바뀌는 것을 뭐라고 부른다? 이동. 낯서니까 자꾸 하시면 돼요. 토지 이동 그러면 뭐가 바뀌는 거? 표시. 지번이 바뀔 수도 있고 지목이 바뀔 수도 있고 면적이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다 뭐라고 한다? 토지 이동. 그럼 우리 아까 지목이 바뀔 수도 있냐고. 지목이 바뀔 수도 있다. 그럼 토지 이동이 있으면 그 지목 변경을 누가 결정하는 거냐면 지적 소관청이 결정해. 지적 소관청이 누구냐면 시군구청장이에요. 자, 누구라고 한다고요? 시군구청장. 시군구청장이 결정해. 근데 어떻게 결정한대요? 그쵸.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그럼 여러분들이 그냥 내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 여러분들이 내 거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여러분들이 허가를 얻어서 아까 집을 지었어. 밭인데 허가를 얻으면 지을 수도 있다. 밭인데 집 지을 수 있는 땅이에요. 절대 농지는 못 짓는데 허가가 나올 수 있는 밭도 있다고. 그럼 허가를 얻으면 지을 수도 있다고. 그럼 지었어. 그럼 지목을 전해서 대로 바꿔달라고 여러분들 소유자가 신청하는 거라고. 어디에다가? 시군구청. 지적소관청 시군구청에다가. 그럼 누가 바꿔준다?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 이해되십니까? 그럼 이게 두 번째 2항인데 이것도 여러 번 나온 문제예요. 제가 동그라미 친 게 기출문제예요. 이것도 가로 넣기. 가로 아래에 들어갈 말은 답이 토지 이동. 무엇이 있을 때? 토지 이동이 있을 때. 이게 답이에요. 그 다음에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누가 결정한다? 지적 소관청이 결정. 이게 답이에요. 네, 이런 식으로 내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지적법은 별거 없어요. 그냥 조문 그대로 내요. 지적법은 판례 이런 것도 없어요. 시험에 판례 이런 거 안 나오고 그냥 조문 그대로 냅니다. 말의 뜻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다만 신청이 없으면 지적 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지목 변경을 소유자가 신청해야 되는데요. 안 하고 있대. 소유자가 안 하고 있대. 그럼 여러분들이 현황은 대인데 공부상은 전이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아까 토지대장이 있었잖아요. 그럼 토지대장이 아까 집 지었으면 뭐로 바꿨어야 돼? 전에서. 대로 바꿨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바꾸는 거라고요? 소유자가 신청하는데 소유자가 신청 안 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이해되시죠? 그러면 지분이 있는데 그 토지대장의 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누가 뭘 안 해서 소유자가 신청을 안 해서. 안 해도 과태료가 없어요. 벌칙이 없어요. 벌칙이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있을 수도 있다고. 그래서 현황 지목은 대인데 공부상 지목은 전이라고. 제 말 들리시나? 현황 실제로는 뭐인데 대인데 대장에는 그냥 뭐로 되어 있다? 전으로 되어 있다. 그런 토지도 얼마든지 있다고요. 그럼 그런 토지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 그런 것들은 있으면 소관청이 조사해서 어떻게 할 수도 있다고요. 직권으로 조사 측량 결정할 수도
있다. 절차 이해되십니까? 예, 요게 토지이동 정리 절차예요. 자, 기본적으로는 소유자가 신청해서 해. 근데 어떻게 할 수도 있다고요? 직권으로 할 수도 있다. 자, 요 얘기 좀, 이게 제일 중요한 조문이에요. 제일 첫 번째 조문.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시험 범위는 보여드렸기 때문에 아까 1조는 시험 범위 아니었잖아요. 예, 근데 오늘 첫 번째 날이니까 예의상, 이 법 배우니까 예의상 한번 읽어볼게요. 시험 문제는 아닙니다. 예, 읽어보시면 이 법은 측량의 기준 및 절차와 지적 공부, 부동산 조합 공부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관리 및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좋은 얘기가 써져 있죠? 자, 그럼 넘기시고 목적 이런 거 안 보셔도 돼요. 쭉 분료 이런 거 넘기세요. 자, 법의 기본 이거 밑줄 치지 마세요. 네, 밑줄 치면 또 복습하실 거 아니야. 보지 마시고 시험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말만 볼게요. 1번 뭐라고 돼 있죠? 지적 국정주의. 아까 조문에 있었나요? 토지를 등록하는데 누가? 국토교통부장. 이게 무슨 주의다? 국정주의. 국가. 미국은 국정주의 아니다. 아까 미국은 주별로 다르다 그랬잖아요.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뭐다? 국가가 정한다. 무슨 주의? 지적 국정주의. 국어예요, 국어. 그냥 지적 국정주의. 외우는 거 아니에요. 이건 무슨 말일까요? 지적 형식주의. 이 형식이라는 말은 등록이라는 말이에요. 자, 지적이란 말은 뭐였죠? 지적이란 말은 토지를 등록하는 거. 토지를 등록하는데 어디에? 지적 공부에. 그럼 토지가 있어요. 그럼 지적이 된 거예요? 그냥 지만 있는 거지. 지적이 되려면 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토지가 있다고 해서 다 지적이 된 것이 아니라 토지를 뭘 해야? 등록을 해야 지적이 된 거라고. 그럼 등록이라고 하는 뭐가 있어야 한다? 형식이 있어야 한다. 등록 안 해도 땅은 있나요? 대장에다가 안 써서도 실제 그 땅은 있는 거냐고. 그래서 등록이라고 하는 형식이 있어야 무엇이 된 것이다. 지적이 된 것이다. 이걸 지적 형식주의. 여러분들 지적에서 형식주의는 등록주의고요. 등기법에서 형식주의 그러면 등기주의예요. 등기법에서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민법이나 등기법 형식주의는 아까 민법에서는 잔금 치렀어요. 소유자 바뀌었나요? 아까 세법에서는 잔금만 치러도 소유자 된다 그랬잖아요. 빠른 날이 되는 거예요. 빠른 날. 세법에서. 근데 민법에서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는 등기까지 해야 소유자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실제로는 다 잔금 치렀어도 등기라는 형식이 없으면 소유자 안 바뀐다고. 이게 민법에서 말하는 형식주의예요. 그럼 거기서 말하는 형식주의는 등기주의를 얘기하는 거죠. 등기라는 형식이 있어야 한다. 근데 지적에서 말하는 형식이라는 것은 용어가 등기라는 말이 아니라 용어를 달리 쓴다 그랬죠. 이건 등록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주의가 등록주의. 그 다음에 지적이라고 하는 것도 등록하는 것도 다 뭐 하려고? 보라고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무슨 주의다? 지적 공개주의. 말 이해되시죠? 외우는 거 아닙니다. 예, 쭉 넘기시고요. 그 다음에 4번 무슨 주의? 실질심사주의. 그럼 아까 등록을 할 때요. 그냥 등록했어요? 그렇죠. 조사하고 측량하고 등록했죠. 형식적으로 심사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가서 보고 측량하고 등록하는 것이니까 무슨 심사? 실질심사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직권등록주의 있었나요? 아까 소유자가 신청 안 하면 직권으로 해버린다. 이게 무슨 주의? 직권등록주의. 되셨죠? 그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시험은 이런 식으로 시험 내는 게 아니고 그냥 조문 그 표현 그대로 내는 거예요. 조문 그대로 딱 주고 여기에 들어갈 말은 뭐냐 이렇게 내는 겁니다. 시험 문제는. 그래서 아까 조문을 보신 거고요. 64조. 다음에 또 나올 거예요. 자, 용어의 정의입니다. 용어의 정의. 자, 용어의 정의. 지적 측량. 느낌 오세요? 측량은 측량인데 무슨 측량? 지적. 그러니까 뭐 하려고 측량하는 거죠? 토지를 등록하려는 측량을 뭐라고 한다? 지적 측량. 건물 지으려는 측량은 지적 측량 아니에요? 그럼 건물 지으려는 건 일반 측량이야. 우리는 뭐 하려고?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려고. 토지를 어디에? 지적 공부에 등록하려는 측량을 뭐라고 한다? 지적 측량. 여기까지만 읽으세요. 여기까지. 지적 측량. 됐고요. 그다음에 넘기시고 그다음에 2번. 자, 제목이 뭡니까? 지적 소관청. 아까 살짝 얘기했는데 지적 소관청.
지적소관청이 누구냐면 토지대장 이런 거 관리하고요. 분할해주고 합병해주고 하는 데를 말해요. 그래서 지적소관청,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말한다. 누구를 말한다고요? 시장, 군수, 구청장. 근데 시군구청장 그러면 끝날 텐데 뭐 이렇게 길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글을 읽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이 문장에 지적소관청은 누굴 말한다고요? 시장. 또 밑으로 쭉 내려가죠. 군수. 그 다음에 시군 구청장을 뭐라고 한다? 지적소관청. 그럼 토지대장 어디서 관리한다고요? 시군 구청장. 분할 누가 해준다고요? 시군 구청장. 시군 구청장을 뭐라고 한다? 지적소관청. 이렇게 봐요. 지적소관청. 자, 그런데 이때 시장, 시군구청 할 때 시장은 세종시장도 포함하는 거예요. 세종시장을 뭐라고 한다? 특별자치시장. 특별시는 서울시가 특별시고 세종시는 특별자치시. 근데 앞으로 공부할 때 그냥 계속 제가 시장 그럴 겁니다. 그냥 시장 하면 당연히 모두 포함, 세종시장도 포함하는 겁니다. 시장, 그 다음에 군수, 그 다음에 누구요? 구청장. 자, 그럼 이때 지적소관청, 시군구청장은요, 자, 지적은 누가 하는 거죠? 국가가 하는 거였죠. 아까 주어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토지를 등록하라며요. 그래서 원래는 누가 하는 건데? 국가가 하는 건데, 아까 구체적으로 분할하고 합병하고 이런 것은 누구에게 신청하라? 지적소관청. 장관이 분할해주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시군구청장, 지적소관청인 시군구청장은 국가의 업무를 위임받아서 하는 거예요. 원래 누가 해야 될 것을, 국가가 해야 될 것을 뭐 받아서? 위임받아서. 그러면 지적 사무를 할 때 시군구청장은 성격이 국가기관의 장이에요. 누구로서 일을 한다? 국가기관. 다시 말하면 지자체장이 아니에요. 지방자치단체로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고. 누구로서 일을 하는 것이라고요? 국가기관. 자, 무슨 얘기냐면 시장이 일을 하는데 시장이 국가의 일을 맡아서 하는 일도 있고요. 지방자치단체 원래 고유의 사무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위임사무가 있고 자치사무를 하는 게 있는데 지적사무는 원래 누구의 사무? 국가의 사무를 맡아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때 지적소관청은 성질이 뭐일 필요가 없다. 지방자치단체일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누구 거 하는 것이니까. 국가 거 하는 것이니까. 자, 지적소관청은 누구일 필요가 없다고요? 지방자치단체장일 필요가 없어요. 자, 됐죠? 자, 그럼 이제 뭐가 나오는 거냐면, 자, 시장, 군수, 구청장인데, 자, 여기 이제 막 가로가 있는 거예요. 자, 거꾸로 가볼게요. 자, 구청장이 소관청이에요? 구청장이 누구라고? 지적소관청. 그럼 구청장은요, 자치구청장도 있고,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도 있어요. 우리나라에 이제 지방, 이게 이제 공법 시간에도 하시고, 중개사법 시간에도 하시고 막 하실 거야. 자, 구청장은요, 우리나라에 두 종류가 있어. 자치구청장이 있어요. 무슨 구청장? 자치구청장. 자치구청장은 특별시, 광역시에만 있습니다. 근데 공법 시간에 특광이라고 할 거야. 네, 특별시, 광역시에 있는 구가 무슨 구? 자치구예요. 구청장을 선거에서 뽑는다고. 마포구청장은 선거에서 뽑아요. 서울에 있는 마포구는 자치구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부산광역시, 부산에 해운대구 있다고. 그럼 광역시에 있는 해운대구도 자치구라고. 이해되시죠? 그러면 우리가 자치구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만 있다? 특별시하고 광역시에만 있어요. 일단 자치구. 그 다음에 특별시나 광역시가 아닌데에도 구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특별시나 광역시가 아닌데도 구가 있는 시가 있어. 성남시. 성남시에 구가 있어요. 분당구, 수정구. 이해되시나요? 그다음에 수원시는 특별시, 광역시가 아니죠. 성남시나 수원시는 특별시, 광역시가 아닌데도 구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있는 구를 자치구가 아닌 구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자치구가 아닌 구. 말 그대로 뭐가 아니라고? 자치구가 아닌 구예요. 그럼 자치구가 아닌 구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만 있을 수 있어요. 뭐라고요?
좀 어렵죠, 처음에.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그래서 우리가 법 공부를 하실 때 대도시 그러면 인구가 50만 이상인데요. 우리가 그냥 살 때 대도시면 큰 도시잖아요. 근데 법 공부할 때 대도시 그러면 뭐라고요? 인구가 50만 이상인 도시를 대도시라고. 그럼 대도시의 특징은 뭐가 있을 수 있다? 구를 둘 수 있다고. 구가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있는 구는 무슨 구가 아니다. 자치구가 아니라고요. 그럼 구청장이 성격이 두 개 있는 거 보이세요? 자치구청장도 있고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도 있어요. 그럼 자치구청장은 지적소관청이에요. 네. 그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도 소관청이에요. 네라고. 모일 필요가 없다. 지방자치단체장일 필요가 없다고요. 구청장이면 무조건 다 지적소관청이에요. 모일 필요가 없다 그랬어. 지방자치단체장일 필요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왜 헷갈리냐면 지적법만 하면 괜찮으신데 여러분들 공법 할 때 구청장은 자치구청장이에요. 건축 허가 내주는 시군구청장 할 때 구청장은 자치구청장이야. 근데 지적법 할 때 구청장은 모든 구청장이에요. 되셨나요? 예, 그래서 지적법에서 지적은 원래 누구 거니까 국가의 일을 맡아서 하는 것일 뿐이니까 성질이 모일 필요가 없다. 자치단체장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구청장이면 무조건 다 뭐다? 지적소관청입니다. 그럼 종로구청장도 지적소관청이고 성남에 있는 수정구청장도 소관청이에요. 되었죠? 그 얘기를 가로에다 넣은 겁니다. 자, 읽어보실까요? 이제 글 읽는 연습을 자꾸 하세요. 구청장인데 뭐라 돼 있어요?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고. 다 지적소관청이라고. 구청장이면 다 지적소관청. 되셨죠? 자, 그 다음에 구청장 지적소관청. 그 다음에 군수면 지적소관청. 그 다음에 이제 맨 앞에 누구면 지적소관청? 시장이면 지적소관청. 그럼 시장이요. 지적소관청이 되려면 구가 없는 시여야 돼요. 지금 단계를 보세요. 거꾸로 가죠. 누구면 소관청인데? 구청장. 그럼 구가 있는 시에서는 구청장이 지적소관청이라고. 누가 아니고. 시장이 아니고. 그럼 시장이 지적소관청이 되려면 그 시는 뭐가 없는 시? 구가 없는 시를 말하는 거예요. 말 이해되시죠? 예, 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시장의 성격. 이 시장이 자치시장이어야 될까요? 자, 그럼 제가 이 시장은 뭐가 없는 시여야 된다 그랬죠? 구가 없는 시. 그럼 특별시, 광역시는 당연히 아니죠? 특별시, 광역시는 뭐가 있으니까? 구가 있으니까. 수원시장은 소관청 아니에요? 수원시는 뭐가 있기 때문에? 구가 있기 때문에. 그럼 이 시장은 뭐가 없는 시여야 된다고? 구가 없는 시여야 되고요. 단계가. 그 다음에 성격이 지방자치단체장인 시장이어야 될까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아까 구청장하고 똑같은 거야. 그럼 우리나라의 시장인데 자치단체장이 아닌 시장이 있나요? 있어요. 제주도에. 제주도에 제주시장 있죠. 제주도에도 시가 있냐고. 요새는 잘 안 가시나? 제주도에 위쪽에 제주시 있고 밑에 쪽에 서귀포시 있잖아요. 그럼 거기도 시장이 있다고. 근데 그 시장은 제주도지사가 그냥 임명하는 거예요. 선거에서 뽑는 시장이 아니라고. 그럼 거기 제주도에 있는 시장은 자치시장이 아니야. 아니지만 시장은 시장이냐고. 그럼 뭐가 된다? 지적소관청이 된다고. 지방자치단체일 필요가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 얘기를 또 주저리 쓴 거예요. 그럼 대도시 시장은 지적소관청인가요? 조금 힘들죠. 처음인데. 대도시 하면 딱 뭘 떠오시라? 인구 50만 이상인데 뭐가 있다고? 구가 있어요. 뭐가 아닌데? 특별시, 광역시가 아닌데도 구가 있는 시를 뭐라고 한다? 대도시. 그럼 거기 뭐가 있다고요? 구가 있어. 그럼 거기선 누가 소관청? 구청장의 소관청이니까 대도시 시장은 지적소관청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이해는 다 되시죠? 이 글로 어떻게 표현했는지 이제 글 읽는 연습. 자, 시장 이제 읽어보실래요? 자, 지도 설치 및 국제 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행정시 시장을 포함한다고. 그럼 제주도에 있는 시를 행정시라고 해요. 그럼 거기도 시장이냐고. 시장은 시장이니까 다 포함한다. 그 다음에요. 계속 읽어보시면 지방자치법 3조 3항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 이게 뭐죠? 대도시.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가 대도시. 제가 좀 잘못하는 것 같네요. 너무 어려운 거 하는 것 같은데 할만하세요?
예, 대도시 시장은 지적소관청이 아니다. 예, 제외합니다. 제외합니다. 자, 처음 한번 넣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지적법 공부하실 때는 기관이요. 자, 지적법 공부하실 때는 기관이 지적과 관련된 제일 높은 사람은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지적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국토교통부 장관. 그 밑에가 시도지사입니다. 그 밑에가 뭐라고요? 시도지사. 우리가 시도지사 할 때 요 시는 특광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자치단체가 광역자치단체가 있고 기초자치단체가 있어요. 광역자치단체가 특별시, 광역시, 도. 여기가 뭐예요? 광역자치단체. 그 다음에 도 밑에 또 뭐가 있죠? 시, 군. 그 다음에 아까 특별시, 광역시 밑에 구가 있잖아요. 그럼 시, 군, 구는 기초자치단체. 급수가 맨 밑에. 그 다음에 위쪽이 광역자치단체가 특광도라고. 그럼 여기서 시도지사 할 때 이 시는 무슨 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시, 광역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럼 시도지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지적소관청이 있어요. 자, 그래서 지적법에서는 급수가 3단계예요. 지적법에서는 급수가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고? 국장, 예, 국토부 장관. 그 다음이 시도의사. 그 다음이 지적소관청. 그럼 우리 금방 요거 했죠? 요거 하셨잖아요. 요게 누구라고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었잖아요. 시장, 군수, 구청장을 뭐라고 한다? 지적소관청. 그럼 지적소관청 위에가 누구예요? 단계 뛰어넘으면 안 돼요. 지적소관청 위에가 누구예요? 시도의사. 시도의사 위에가 누구예요? 국토장관. 그러면 어떤 문장의 주어가 이거래. 지적소관청이다. 그럼 윗사람한테 승인을 받아라. 그러면은 이 사람한테 승인 받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맨날 틀린 문제가 지적소관청 뭐뭐뭐 하는데 국토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 다 X예요? 이해되시죠?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맨날 답이 국토장관의 승인이야. 국토장관 승인 없어요. 예, 지적소관청은 누구한테 승인 받는다? 시도의사, 시도지사. 만약에 시도의사가 뭐 하는데 승인 받는다, 그럼 누구한테 승인 받겠어요? 국정원. 그렇게 되겠다. 단계가 국장, 시도지사, 지적소관청. 됐고요. 그러면 대도시시장은 아까 지적소관청이 아니라고 그랬죠. 대도시는 누가 소관청? 구청장. 그럼 대도시장은 급수가 어딜까요? 여기. 그래서 수원시는요. 수원시는 지방자치법상 급수는 경기도 산하의 수원시죠. 경기도 밑에 수원시, 성남시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적 업무를 할 때 수원시는 경기도지사하고 동급이에요. 경기도지사나 성남시는 대도시냐고요. 아까 성남구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성남시, 수원시 이런 데는 뭐가 있다? 구가 있으니까 그런 시를 뭐라고 한다고요? 대도시시장. 그럼 대도시장은 지적소관청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아니면 그럼 급수가 어떻게 되냐면 시도의사랑 동급이에요. 무슨 일을 할 때는? 지적 일을 할 때는 지적.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항상 또 조문에요. 시도의사 그러면 맨날 뒤에 붙는 말이 이 말입니다. 자, 앞으로 이제 조문을 읽으실 때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 이제 맨날 이렇게 나갈 거예요. 그럼 제가 대도시장은 따로 얘기 안 해요. 우리 지적법 공부할 때 그 시도의사 그럼 당연히 모두 붙는다. 대도시시장 이렇게 말합니다. 네. 자,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성남시로 할게요. 성남시, 그 다음에 여기에 자, 성남시 수정구 있다고 할게요. 자, 그럼 수정구에 있는 토지의 지적소관청이 누구예요? 성남시 수정구에 시장, 군수, 구청장인데 수정구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누가 수정구청장이 지적소관청이에요. 그럼 수정구청장이 승인을 받을 때는 누구한테 승인받아? 성남시장한테 받아요. 그럼 성남시장은 누구한테 윗사람이 누구죠? 국토부 장관이에요. 여기랑 동급이라고 그랬죠? 예. 자, 하남시, 경기도 하남시가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하남시에서 지적소관, 하남시는 구 없어요.
하남시는 구가 없어. 그럼 하남시의 지적소관청은 하남, 시장. 그럼 요 윗사람은 누구죠? 경기도지사. 경기도지사 위는 국토부 장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단계가 이렇게 되고, 그래서 시도지사하고 대지는 동급이다. 자, 요 정도만 미리 한번 기억해 두세요. 자, 이게 지적소관청의 개념이고, 자, 다시 정리하면 지적소관청은 누구를 말한다? 시장. 일단 핵심부터 시장, 군수, 구청장인데 성질은 안 따진다. 지방자치단체장이든 행정시장이든 따질 필요가 없이 시군구청장이면 다 지적소관청인데 단 조건이 시장은 구가 없는 시야 돼요. 누가 소관청이니까 구청장이 지적소관청이니까 구가 없는 시야 된다. 자, 되셨고, 자, 그 다음에 3번 갈게요. 3번 제목이 뭡니까? 지적공부. 자, 토지를 등록하는 공부를 뭐라고 한다? 지적공부라고 하는데 딱 7개를 말해요. 법정의예요. 지적공부. 자, 읽어보실래요? 토지대장, 그 다음에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 좌표 등록. 자, 끊으세요. 자, 세어보시면 몇 개? 7개.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여기까지 몇 개죠? 다시 해볼까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여기까지 4개 했잖아요. 지적도, 임야도,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 몇 개? 7개. 요 7개만 지적공부라고 그래요. 만. 그럼 이것 말고도 공부가 있어요. 공부. 공적 장부가 있는데 나머지 공부는 지적 공부라고 안 해요. 용어의 정의입니다. 네, 그래서 요것만 뭐라고 한다? 지적 공부. 그럼 밑에 요거 뭐 밑에 연속 지적도란 말이 나오고 부동산 종합 공부 이런 말이 나온다고요. 자, 그럼 이제 자, 부동산 종합 공부는 지적 공부이다. 아니라니까요. 지적 공부는 요 위에 7개만 뭐라고 한다? 지적 공부. 자, 이제 하나씩 보는데 이 지적 공부는 일제 때 처음 만들어진 겁니다. 일본이 조선을 침략해서 식민지한 다음에 조선 땅에 세금을 걷어들이려고. 식민지하는 이유가 뭐죠? 세금은 경제적 수탈이니까 그럼 조선 땅에 대해서 세금을 걷어들여야 되는데 그럼 세금을 누구한테 걷어들여요? 일제가 조선 땅에 세금 걷어들이는데 세금을 누구한테 걷어요? 땅 주인한테 걷겠죠. 그럼 이 땅이 누구 땅인지를 알아야 세금 걷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제가 조선의 땅들을 모두 일제히 조사했어요. 뭐 하려고? 세금 걷을 그거지. 근데 조선의 모든 그때 이제 돈이 급하니까 전쟁하니까 제국주의라서 조선 팔도 모든 땅을 조사하고 측량하고 그다음에 이 땅이 누구 거다라고 하려면 너무 오래 걸려서 소유자들이 누구인지 확실하고 사람들이 사는 중요한 땅부터 먼저 조사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세금 걷어들일 만한 땅부터 먼저 조사해. 그걸 토지조사 사업이라고 했어요. 옛날 국사시간 기억나시죠? 그 무슨 사업? 토지조사 사업. 그럼 토지조사 사업을 해서 조선의 모든 땅을 조사했나요? 아까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만 먼저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나머지 땅들은 나중에 조사했는데 그 조사 사업을 임야조사 사업이라고 불렀어요.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요? 임야조사 사업. 그래서 2개의 사업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무슨 사업? 토지조사 사업. 두 번째 사업? 임야조사 사업. 그 사업의 이름에 따서 만들어진 대장이에요. 그래서 토지조사 사업이라고 불렀죠. 그 조사 사업을 해서 만든 대장을 토지대장이라고 불러요. 말 이해되십니까? 예. 그 다음에 아까 두 번째 사업 이름이 뭐죠? 임야조사 사업을 해서 만든 대장이다. 그래서 이름이 임야대장.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자꾸 강조해드리는 이유는 임야가 있는 대장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토지대장에도 임야가 있어요. 제 말 이해되시나? 그러니까 토지대장, 임야대장 이 이름은 여기에 뭐가 있냐 이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사업의 이름을 따라서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토지조사업을 해서 만든 대장이 뭐고요? 토지대장. 그 다음에 임야조사사업에서 만든 대장이 임야대장. 물론 임야대장이 임야가 주로 많겠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둘로 나눠졌습니다. 자, 그럼 다시 일제 때 1910년서부터 거의 20년 가까이 조사해서 이게 토지대장, 임야대장 만들었어요. 그럼 먼저 뭘 만들고요? 토지대장 먼저 만들고 그럼 나머지 땅들은 임야대장. 그럼 우리나라의 모든 토지를 등록해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그랬잖아요. 우리나라에 모든 토지를 등록 규범적으로 실제로는 빠진 게 있을 수도 있지만 규범적으로는 어떤 토지를 등록하나? 모든 그럼 우리나라에 모든 토지를 등록하는데 둘 중에 한 군데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한 군데 있는 거 어디 아니면 어디? 토지대장 아니면 임야대장. 그럼 토지대장에다가 등록하는 토지를 측량해서 그려놓은 지도가 지적도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토지대장하고 지적도가 세트인 거예요. 토지대장 토지가 그려져 있는 게 뭐다? 지적도. 그럼 요거는 임야대장이잖아요. 그럼 요 임야대장 토지 측량해서 만든 지도가 임야도. 세트. 되셨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세트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아까 토지대장 보셨는데, 우리 일제가 토지 조사 사업을 해서 측량해서, 요거는 면적이 얼마, 경계는 어떻게 되고, 측량해서 등록했어요. 소유자도 써요. 아까 뭐 하려고 대장 만들었어요? 세가. 그럼 소유자가 누군지를 조사했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한자로 사정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토지장에다가 소유자가 누군지를 썼습니다. 자, 그런데 그 토지가 여러 명의 소유일 수도 있나요? 공유. 여러 사람이 같이 소유할 수도 있다. 그럼 어떤 토지가 갑, 을, 병 세 사람 공유라고 할게요. 그럼 토지대장에다가 세 사람이 3분의 1씩 지분이 있어요. 그럼 갑, 을, 병 지분 3분의 1씩 이렇게 쓸 수 있나요? 토지대장에? 못 써요. 아까 그럼 이제 보면 아까 토지장 그림 기억나시나? 이게 토지장 양식이라니까요. 오른쪽에다 뭘 쓰는데? 소유자를 쓰는데 아까 5개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변동일자, 변동원이 이렇게만 되어 있죠? 그럼 여기다가 지분 쓰는 데가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공유일 때는 여기에다가 플러스해서 요쪽 하나를 더 만들어서 공유자들 이름 쭉 써놓고 지분 써놓은 장부를 하나 더 만들어. 공유일 때만. 그걸 공유지 연명부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공유지 연명. 개념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공유지 연명부는 공유인 토지에 만듭니다. 자, 이름 한 번 더 부르세요. 예, 공유지 연명부. 공유지 연명부. 공유인 땅이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광복 이후에 이제 땅에다가 이제 아파트들을 지어요. 그 아파트 단지가 있다고 할게요. 그 아파트 단지 토지는 누구 소유요? 보통. 아파트 단지 소유자들이 공유하는 거예요. 대지 지분 갖고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평수 넓은 사람은 대지 지분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 그것도 공유예요. 아파트 단지인 토지는 아파트 소유자들이 뭐 하는 거다? 공유하는 거예요. 공유하는 건데 성질이 아파트 전유 부분, 건물하고 분리 처분할 수가 없어요. 아파트 101동 501호, 101동 501호는 건물인가요? 아파트 삼성 아파트 101동 501호 건물이죠. 그 다음에 그 삼성 아파트인 부지인 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토지하고 건물이 별개라고 아까 등기부 따로따로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아파트가 아니라 단독주택이다 그러면 단독주택은 건물이고 단독주택 부지는 토지잖아요. 그럼 주택인 건물하고 토지만 따로따로 팔 수도 있어요. 별개의 물건이니까 따로따로 팔 수도 있는데 그 건물이 아파트 같은 구분 건물, 집합 건물일 때는 그게 안 된다고. 아파트 건물을 팔면 땅에 대한 지분도 같이 넘어가야 돼. 이해되십니까? 그러한 성질의 땅에 대한 지분을 대지권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한다고요? 대지권. 아파트 소유자가 갖고 있는 땅에 대한 사용권 지분을 뭐라고 한다? 대지권. 근데 대지권도 공유예요. 혼자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아파트 소유자들이 다 면적 평수별로 공유하는 거라 했잖아요. 그래서 공유지 연명부는 공유지 연명부인데 특수한 공유지 연명부예요. 뭐라고요? 특수한 공유지 연명부.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따로 안 만들었다가 이름을 특수한 공유지 연명부인데 이름을 대지권 등록부라고 만들었습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대지권 등록부. 근데 성질은 어떤 거라고요? 특수한 공유지 연명부. 이해되시죠? 작년, 재작년 연속 나온 문제예요. 그러면 공유지 연명부에 나오는 것은 대지권 등록부에 다 나와요. 대지권 등록부도 바탕은 뭐다? 공유라고 그랬죠. 공유지 연명부인데 공유지 연명부에다가 대지권이 있다는 얘기는 거기 그 땅에 아파트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아파트 이름하고 동호수 써주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거 또 추가해서 쓰는 걸 뭐라고 한다? 대지권 등록부라고 합니다. 처음엔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처음에 이제 용어 위주로 해보세요. 용어 익숙하게 하는 거. 자, 여기까지 4개 했습니다. 한 번 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그 다음에 지도 2개 했네요. 지적도, 임야, 이렇게 했습니다. 자, 하셨고, 그 다음에 자, 제가 어떤 동네 토지를 등록해놨는데 이게 지적도에다가 이렇게 등록을 했어요. 자, 그러면 10번지고 전이고 11번지고 전이고 보이세요? 10 이게 뭐냐면 지번, 전 이거는 지목. 그다음에 그 앞에 90도 하면 도로예요, 도로. 용도가 뭐가 있다? 도로 쓰고 있다. 그럼 이때 이 토지를 얘기할 때 지번 받고 지목 받고 그럼 10번지를 구획하는 요 선 보이세요? 요게 10번지잖아요. 요거를 경계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경계. 토지를 구획하는 선을 경계라고 해요. 그러면 이 경계가 있고 요 도형으로 얘기하면 요 꼭지점 보이세요? 예,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경계점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경계점이라고 불러. 경계점. 그러면 이 지도에 경계점 보이세요? 이 지도에 경계점 4개. 사각형이라는 얘기잖아요. 경계점이 4개. 근데 이게 그림을 보여줄 수도 있는데 우리 점의 위치를 숫자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그렇죠. 좌표라고 그러죠. 좌표. 점의 위치를 숫자로 표현하는 걸 뭐라 한다? 좌표. 그럼 이게 1번 경계점, 2번 경계점, 3번, 4번이다. 그러면 이게 이제 평면 직각 쪽에서 수치를 해가지고 자, 이 지금 요 10번지 경계점에요. 1번 경계점은 좌표가 4이다. 2번 경계점은 3이다. 개념 이해되시죠? 예, 그러면 3번 경계점은 어떠고 4번 경계점은 어쩌고저쩌고. 자, 그럼 이걸 뭐라고 한다? 좌표. 그럼 이것을 등록해 놓은 장부도 있다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제 그럼 뭐라고 그런다고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 뭐라고 한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 예, 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7개 이름 다 외웠습니다.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 요것을 뭐라고 부른다? 예, 지적공. 예, 좋습니다. 자, 넘기세요. 자, 4번 제목이 토지의 표시. 많이 봤는데요. 권리가 아니라 뭐라고요? 표시. 그럼 토지의 표시. 그러면 6개를 말해요. 6개. 자,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자, 소재. 여기서 느낌이 안 오는 거 있으세요? 소재. 경기도 부천시 중동. 이게 뭐죠? 경기도 부천시 중동. 이게 그 토지가 위치하는 곳. 행정구역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한다? 소재. 중동 100번지라고. 지번. 지목은 전. 이해되시죠? 면적 몇 제곱미터. 그게 면적. 그 다음에 아까 선 기억나세요? 토지를 구획하는 선. 그걸 뭐라고 한다? 경계. 그 다음에 아까 점을 숫자로 표시할 수 있었죠? 좌표. 그다음에 그 토지의 면적도 했고요. 그래서 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6개를 토지 표시라고 합니다. 이건 외우는 용어예요. 토지의 표시 뭐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한 번만 더 할까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뭐라고 부른다? 토지의 표시. 그럼 요게 바뀔 수 있나요? 요게 아까 바뀔 수도 있다. 아까 요거 바뀔 수 있나요? 행정구역 바뀔 수 있어요. 행정구역. 요것도 바뀔 수도 있고, 지목 바뀔 수도 있고, 면적 바뀔 수도 있고, 경계, 좌표 다 바뀔 수 있다고. 그럼 요게 바뀌는 것을 토지 이동이라 한다. 기억나세요? 권리가 바뀌는 것은 변동. 그 같은 내용 하루에 3번은 더 해요. 변동은 권리가 바뀌는 게 권리의 변동. 이동은 표시가 바뀌는 거. 그래서 5번. 예, 권리는 변동, 표시는 이동. 자, 5번
제목이 뭡니까? 토지의 이동. 한자가 옮길 일자가 아니라 다를 일자인 거 보시죠? 다르게 바뀐다는 뜻의 토지 이동. 그럼 읽어보실래요?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것. 자, 이 글을 읽으셨어. 키워드가 뭘까요? 그렇죠. 요말. 토지의 표시. 그럼 이거는 딱 용어 정의가 되어 있는 단어입니까? 이 말은 용어 정의가 되어 있는 단어예요. 아까 보셨잖아.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뭐라고 한다? 토지의 표시라고 한다.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 새로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거. 그러니까 아까 제가 요거 위주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새로 생기는 것도 이동이라고 그래요. 근데 없어지는 것도 뭐라고 한다? 이동. 자, 그럼 이제 기출문제예요. 자, 소유자가 바뀌는 것은 토지 이동이다. X지, X. 소유자는 뭐가 아니니까. 토지의 표시가 아니니까 토지 이동이 아니다. 개별 공시지가가 바뀌는 것은 토지 이동이 아니다.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소유자가 바뀌는 건 토지 이동 아니에요. 예, 그 다음에 개별 공시지가가 바뀌는 거. 토지 이동이 아니라고. 개별 공시지가는 뭐가 아니니까. 토지의 표시가 아니니까. 이렇게 푸는 문제라고요. 그래서 토지의 표시라는 건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되셨죠? 예, 이런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토지의 이동이라고 하는 게 이런 게 있어요. 읽어만 볼게요. 자, 이게 다 뭐라고요? 토지의 이동. 이제 여러분 민법 어디까지 나가셨습니까? 네, 민법. 네. 그러니까 이제 등기법에서는 요걸 공부하시는 거고요. 등기법은 요거 공부하는 건가요? 등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쓰는 거? 권리. 그럼 지적법은 요거 공부하는 거죠? 그럼 지적법에서는 뭘 공부하고? 이동을 공부하시는 거고, 등기법에서는 변동. 그럼 이제 변동하면은 이런 게 변동이에요. 보존, 이전, 안 써도 돼요. 자, 이런 것을 변동이라고 해요. 자, 그럼 이걸 등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등기한다고? 권리, 변동을 등기하는 건데, 아까 등기부에 있었던 말 보이세요? 요 말 보이세요? 아까 소유권, 이전이라고 써져 있는 거 보이셨죠? 요 말 보이세요? 아까 근저당권, 설정이라는 단어 있는 거 보이셨죠? 이런 거 쓰는 게 등기고, 그럼 이런 것을 뭐라고 부른다?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변동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한다고요? 권리의 변동. 그럼 마찬가지로 토지 이동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게 있느냐? 그래서 신규 등록전화 해서 쭉쭉쭉 나온다고. 책에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변동의 여러 종류가 있는 것처럼 토지 이동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되셨죠? 그럼 이제 밑에 쭉 나오는 거 보이세요? 아까 책에 쭉 써져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럼 이런 게 다 뭐라고? 무엇의 종류라고? 토지 이동의 종류다. 느낌 찾으셨죠? 예, 그럼 이제 하나씩 단어를 보면 첫 번째 뭐가 나옵니까? 신규 등록. 말 그대로 처음 등록하는 거. 처음 등록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신규 등록. 처음 등록하는 게 대표적인 게 바다 매립하면 땅이 새로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럼 바다를 매립했어. 그럼 바다였다가 땅이 됐어요. 그럼 대장 처음 만드는 걸 뭐라고 한다? 신규 등록. 그 다음에 등록 전환은 등록을 옮기는 거. 등록을 옮기는 걸 뭐라고 한다? 등록 전환. 우리나라 토지는 모두 등록해요. 아직도 의심이 가세요? 모두 등록해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든 토지를 어디에 등록해라? 지적 공부에 등록해라. 그럼 지적 공부를 크게 두 종류로 나누면 역사적 이유 때문에 토지대장하고 이면 둘 중에 한 군데는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아까 역사를 공부하셨는데 중요한 토지는 어디에 있죠? 토지대장에 있어요. 별볼일 없는 땅들은 임야대장에 있어요. 근데 세월이 흐르면서 임야대장인 토지들이 개발될 수도 있죠.
그러면 토지가 비싸고 그렇게 된다고. 그럼 중요한 용도로 바뀌어. 그럼 세금도 더 많이 걷어들 거 아니에요. 그럼 더 효율적으로 또 정밀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임야대장에 있는 것을 토지장으로 옮겨요. 어디에 있던 건 임야대장에 있는 것을 토지장으로 옮겨. 그것을 등록 전환이라고. 등록을 옮긴다고. 그래서 뭐라 한다? 등록 전환. 이건 방향이 중요해요. 토지대장에 있는 걸 임야대장으로는 못 옮겨요. 그러니까 자꾸 어느 쪽으로 옮기려고 하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토지대장 쪽으로. 그래서 읽어보실까요? 어디에 있는 걸?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어디에? 그렇죠. 토지대장,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되셨죠? 예, 이게 등록 전환 그럽니다. 자, 분할은 나누는 거예요. 토지 여러 필주 나누는 걸 뭐라고 한다? 분할. 이거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거꾸로 합치는 게 합병. 아까 용도 바뀌는 게 토지에서 뭐라고 한다? 건물은 용도 변경이라고 부르고 토지는 지목 변경. 뭐라고 한다? 지목 변경. 축적 변경은 나중에 할 겁니다. 나중에.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 토지 이동이라고 합니다. 토지 이동. 자, 요런 것을 가지고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쭉쭉쭉 조문들을 보실 거예요. 여기까지가 용어 정의였어요. 그 다음에 2장 토지의 등록 나오는데 오늘 여기까지 할 겁니다. 고생하셨고요. 오늘 공부했던 것 하실만 하십니까? 하실만 하세요? 예. 자, 그래서 입문 과정에서는 용어 좀 숙지하시는 방향으로 하세요. 목표가 전체적인 체계보다도 단어 하나의 이제 말뜻을 위주로 해서 정리하는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토요일 날인데 이렇게 나오셔서 감사드리고 토요일 날 꼭 나오셔야 됩니다. 잘해드릴 테니까 나오세요. 자, 오늘 여기까지 더 공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